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제이입니다. 지난 헤어질 결심 리뷰가 제 예상 너머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할 따름인데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비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보기 좋은 영화 3편을 준비해서 왔는데요. 이번 주가 장마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비오는 날 이 빗소리와 함께 보기 좋은 영화들로 준비를 했고요. 약간의 컨셉트를 더해서 비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영화 한 편과 비가 오면 왠지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 2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콕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은 OTT, 넷플릭스와 왓챠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화들로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영화 리뷰가 아니라 추천 영화를 다루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는 최소한 간략히 해서 영화의 재미를 돋구는 정도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바로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인데요. 주인공인 길 펜더는 극작가로 1920년대 파리의 근현대 예술 문학에 대한 낭만과 동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길 펜더와 약혼녀 야네즈가 함께 그녀의 부모님을 대동하고 이 파리로 여행을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취향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비에 대한 호불호인데요. 이 주인공인 길 펜더는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걷지 않겠냐라고 야네즈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데 야네즈는 그런 길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길은 매우 낭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 반하여 약혼녀인 야네즈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묘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결국에 두 사람은 서로 따로따로 이 여행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길 펜더가 술에 취한 채로 이 파리의 길거리를 걷다가 12시를 울리는 자정 종소리가 울리고 이 길 앞에 그 순간 나타난 오래된 푸조 차량에 이 길 펜더가 얻어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푸조 차량은 사실 길이 그렇게도 동경하던 1920년대의 파리로 데려다주는 그런 신비한 차량이었습니다. 길은 그곳에서 자신이 동경하던 인물들,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그리고 달리와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또 거기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파무파탈과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 아드리아나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 만난 자신이 그렇게도 동경하던 인물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랑, 그리고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분위기, 음악, 감성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저는 비 오는 날이면 가끔씩 이 영화를 BGM 대신 틀어놓기도 하고 합니다. 비와 낭만, 또 파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가 내리면 왠지 모르게 우울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 2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인데요. 이 영화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리메이크 되어서 손예진 씨와 소지섭 씨가 열연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리메이크 작품을 잘 안 보는 편인데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아내 미오를 먼저 떠나보낸 아이오 타쿠미와 아들 유우지는 슬픔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죽은 뒤로부터 1년 뒤 장마철이 다가오자 아들 유우지는 엄마가 죽기 전에 했던 그 약속이 떠오릅니다. 1년 후에 비의 계절에 돌아올게. 그리고 장마철이 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과 같이 죽었던 엄마, 아내 이 미오가 그들 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호는 이전에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억상실증인 상태로 그들 곁에 오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세 사람은 이 비의 계절을 함께 나게 됩니다. 아이오와 유우지는 아내가, 엄마가 자신들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돌아온 것만으로도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마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마가 끝난다면 이 미호는 그들의 곁을 떠나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또 이 미호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굉장히 서정적인 일본 특유의 감성과 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일본 멜로 영화에서 최고로 꼽는 것은 단연 러브레터인데 이 영화가 그 다음으로 저에게는 깊은 감명을 줬던 영화였습니다. 일본 감성을 좋아하시고 잔잔한 감성과 짙은 여운이 남는 멜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일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집도 다뤄봐야겠네요.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비가 끝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와는 반대로 비가 그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들어주는 한 소녀가 있는데요.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날씨의 아이입니다. 영화의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도쿄에는 전례가 없던 장마가 오게 되는데요. 그런 도쿄에 도착한 한 수상한 가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도쿄로 올라오던 길에 만난 한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자리와 지낼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 일을 하던 도중에 어떠한 이상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소녀가 기도를 하면 비가 그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소녀와 소녀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소녀의 능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기도해줘서 비가 그치도록 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인데요. 각각의 사정으로 비가 그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의뢰를 해옵니다. 그 의뢰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 소녀는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능력에 대한 부작용인 것인지 그녀의 몸에 뭔가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 너의 이름은과 마찬가지로 재앙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전작 너의 이름은에서는 세상을 구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같이 가는 영화였다면 이 영화에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지점이 나타나는 영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또 이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이 11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인데요. 너의 이름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 날씨의 아이, 그리고 아직 개봉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도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비오는 날 빗소리와 함께 보면 좋은 영화 3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미드나잇 인 파리는 왓챠에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와 날씨의 아이는 왓챠와 넷플릭스 두 OTT 모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각자의 취향에 맞는 영화로 이 비의 계절을 낭만있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제이였습니다.